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은 응답하라 1989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989년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는 천안문 사태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출발해볼까 합니다. 네, 모두가 다 아실 만한 충격적 사건이었죠. 임수경이 방북을 하는, 아주 TV로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인가요? 네. 다시 방남하시는 우리 임수경 열사님. 네, TV 넘어오자마자 경찰에 연행되면서 소리소리 지르던 게 저도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주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임수경을 방북시킨 주범이었던 임종석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죠. 임종석은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면 당시에 북한인들하고 북한의 정부 관계자들, 공산당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굉장히 친밀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기존부터 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아주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정말 순도 100%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동의대 경찰 사망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동의대에서 대학생들이 폭력 시위를 벌이고 근처에 있던 경찰서까지 습격해서 화염병을 투척해서 경찰서를 불태우는, 파출소였죠. 파출소를 불태우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진압을 하려고 공권력이 대학교에 투입이 되자 화염병을 던지고 문을 걸어 잠궈서 경찰관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주동자들, 아주 중대 범죄자들이죠. 경찰을 죽인 이 중대 범죄자들을 변호한 것이 다름 아닌 문재인이었고요. 문재인은 지금 이 동의대에서 이런 경찰을 죽인 인간들을 민주화 열사로 포장해서 바꾸려고 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을 2019년에 자행하고 있죠. 30년이 됐네요. 네, 그리고 89년 10월 13일에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국대 산업공학과 4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미국 대사관을 침범해서 기습 시위를 벌인 건데요. 이 학생은 당시 서총련이라는, 어쨌든 다 학생단체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굉장히 반미 시위를 벌였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작정치 주범 그레그 미국 대사를 처단하라, 노태우 매국노의 방미를 반대한다 등등등 갖가지 구실을 대서 대학 대사관을 침범하고 시위를 했다가 연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이 그냥 순수하게 시위를 했느냐?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사용한 아이템들을 좀 찾아볼까요? 네, 여기 미국 대사관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중무장을 하고 갔는데요. 좀 가장 충격적인 건 사제폭탄을 가지고 갔어요. 사제폭탄을 가지고 가서 터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들자 대사관 직원들을 향해서 이 폭탄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놀랄만한 사건인데요. 경찰들이 가지고 있던 사과탄도 어떻게 구했는지, 아무튼 이 테러 단체는 소속인 것 같아요. 사과탄을 투척을 하는가 하면 당연히 시위대들의 기본 무장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대사관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경찰과 직원들이 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반미 시위 정도가 아니라 저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당하고 테러를 당한 사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 사건으로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그때 그레그 당시 미 대사관이 깜짝 놀라서 담 넘어서 옆 건물로 도망을 쳤대요. 자기가 있던 큰 사무 건물 대사관에서 폭탄이 터지고 최루탄이 날라들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어느 누군들 겁을 안 먹겠습니까? 침실에 숨어 있다가 대학생들이 지나가는 걸, 인기척을 듣고 바로 나와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말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정말 급박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있었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벌벌 떨었을 것 같네요. 예, 오늘 길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대학생이 누군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미국 대사관의 테러범 주인공은 정청래입니다.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이 정청래, 화려한 이력을 가지게 됐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형으로 그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정청래의 이런 과거가 테러 방지법을 반대했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아들 성추행은 덤이고요. 오늘 정청래의 대학생 때 30년 전 대학생 시절 화려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그 커뮤니티에서 아주 재밌는 짤이 올라 있더라고요. 정청래의 알콩달콩 미북 회담 결과의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채널A 기자가 북한이 더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제재를 압박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트럼프에게 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그 정청래의 생각이요. 질문도 놀랍고 답변도 놀랍다. 기자는 국적도 애국심도 없는가? 국적도 애국심도 없는가라. 네. 저는 이따 이거를 SNS에 올리는 정청래의 패기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대북 압박을 강화해서 비핵화를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채널A 기자의 질문이 어떻게 애국심 없는 질문인지 정청래의 뇌구조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청래의 종북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이 정청래가 가진 그 행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띌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적단체 행사에서 충성서약을 했던 정청래의 모습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2004년에 정청래는 여기 있는 인간들도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다 학생권 출신으로서 이적단체들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이게 꽤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합니다. 2004년에 이 뉴스 봤을 때도 제가 좀 많이 마음이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대협 출신 그 모임이었어요. 여기에는 범민련 구성원 및 종북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정청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의원 당선 축하한다고 종북 인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능력이 출중해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으니 제가 가겠다. 몸을 낮추고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가겠다. 아무튼 이따위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임기란 민가협이죠. 상임위장이었던 이 인간이 우리 새끼들이 고생하더니 국회의원도 됐다고 아주 좋아했다고 하네요. 우리 새끼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주는데 아무튼 네, 이 인간들의 국회의원 그 목표는 어떤 건지 정말 저 주먹에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이죠. 노무현 정권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뜬금없이 이것은 미국의 잘못이라고 대뜸 주장을 했는데요. 진짜 이 인간의 뇌구조 흐름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청래는 2006년에 북한 핵실험이 발발한 직후에도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은 분리해야 한다며 방북을 했죠. 진짜 대단한 인간이죠. 네. 그리고 2014년이었나요?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여러 번 발견이 됐죠. 이때 무인기 그러니까 그 드론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북한은 굉장히 싸구려 중국제 무인기들을 사서 카메라를 실어서 후진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염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비행기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추락한 것들이 일부 발견되자 이것은 장난감인데 지금 정부가 소들갑을 떨면서 그러니까 대북 관련 군사 예산을 막 늘리려고 한다면서 비판을 했었어요. 이게 이쯤 되면은 정청래라는 인간의 어떤 국가 정체성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이제 좀 보이시죠? 네. 정청래의 국가가 어딘지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이 인간? 왜 이 인간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청래가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이 한편으로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저런 인간을 보면서 지지하고 자기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는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청래의 막말을 보면서 정청래라는 인간을 다시 새삼스럽게 다시 돌아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